네, 안녕하세요. 드디어 여러분들이 기다리던 수능 연계 작품 예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우선 첫 테마는 과학기술에서 예상을 해보려고 하고요. 그 예상의 근거로는 당연히 6월, 9월의 양상이 반영될 것입니다. 네, 6월 같은 경우에는 플라스틱 지문이 나왔고요. 이 지문이 상대적으로 쉬운 편이긴 하지만 어쨌든 어, 이과가 아닌 기본 지식이 없던 배경 지식이 없는 분들한테는 정보 나열형 지문으로 어쨌든 내용이 좀 새로웠을 수 있겠죠. 그래서 저는 지금 정보 나열형이라는 거에 포인트를 뒀습니다. 그런 것을 어렵게 내는 부분이 기출에서 보통 어떤 게 있었죠? 바로 생명공학입니다. 뭐 기출 공부해 보신 분들은 뭐 PCR 지문 개념을 모르고 있던 분들은 되게 어렵고 오래 걸렸던 기억들이 다들 있을 거예요. 자, 그다음 9월 블록체인 지문입니다. 블록체인에서 우리가 집중할 수 있는 부분은 바로 최신 테크놀로지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와 연계돼서 볼 수 있는 게 우리는 AI, 인공지능이란 게 있을 거고, 그것에 합습하는 방법인 딥러닝에 대해서 다룰 수가 있을 수 있겠다 정도일 것 같아요. 그래서 얘네들이 EBS에 어떤 지문들이 있는지 이제 뒤쪽 페이지에서 한번 페이지를 같이 봐보려고 하고요. 자, 그 다음 우리가 일단은 그거를 예상할 수 있는 논리가 어떻게 진행되는지에 대해 제가 좀 다음 페이지에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그리고 이제 첫 페이지에 있는 얘네들은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닌데 이제 허를 찌를 수가 있다는 거죠. 언제나 수능은 변수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런 애들이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다가도 만약 다른 게 나오면 멘탈이 되게 흔들리겠죠. 그래서 혹시 나오면 당황할 수 있기 때문에 가능성은 높지 않지만 여유가 있으시면 요 해당 페이지에 있는 지문들은 그래도 조금 참고해 보세요. 중요도는 높지 않습니다. 그래도 만약에 나온다고 하면 그래도 보면 도움이 되겠죠. 자, 그래서 1 수능에 모델링 지문이 나왔고 2 수능에 자동차 영상 지문이 나왔고 3 수능에 기초 대사량 지문이 나왔고 4에는 데이터 결집지가 나왔는데 그러면 이번 2호 수능에는 어떤 작품이 나올까요? 어떤 지문이 나올까요? 한번 예상하러 가봅시다. 자, 우선은 그 예상 연계 논리를 공개를 해볼게요. 사실 제가 이걸 볼 수 있는 데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여기 있는 모든 시험을 현장실 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 당시 트렌드라던가 그 당시 대치동 찌라시나 현장에서 어떤 게 나올 것이다 예상하는 그 분위기를 전부 다 기억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여기에 어떻게 반영이 됐는지 그 논리가 보이게 되는 거예요, 저도. 자, 18 평가원에서는 6편에서 DNS 스푸핑 지문이 나왔고 이때 당시 컴퓨터 지문이 되게 낯설었기 때문에 좀 어려웠습니다. 그리고 또 LP가 이제 거짓말쟁이 문장에서 인문 지문 컨셉으로 나왔지만 중간에 양자 컴퓨터 그래서 부호하는 그런 문항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딱 수능에 엔트로피 부호가 딱 나왔고 여기서 보기 문제에서 봤었던 문제 논리와 약간 유사한 게 나왔었고 DNS 스푸핑이 이제 또 컴퓨터 테마인데 그 테마를 딱 가져오면서 두 가지가 잘 섞이게 된 지문이 탄생하게 됐습니다. 실제로 요 지문은 그 당시 때 많은 사설들이 예상을 해서 어 되게 지문 난이도가 높았음에도 불구하고 어 수능 컷이 좀 높게 나왔던 그런 양상이 있었습니다. 자, 그다음 19학년도 6평인데요. 이게 또 되게 인상적이었습니다. 이거는 제가 현장에서 되게 그 연계 체감이라고 할까요? EBS가 아니라 6평 연계 체감을 했어요. 이 심주지각설이라는 게 또 이제 서양에 있는 의학을 동양에서 우리나라에서 어떻게 받아들이는지에 대해서 글을 전개를 했었는데 우주론에서 정확하게 서양에서의 우주론에 대해서 다루다가 이제 중국에서 어떻게 받아들이는지 그 수용 방식을 그대로 연기를 했던 부분입니다. 근데 이게 당시 때 인문 테마였기 때문에 테마 간의 연결성, 그러니까 크로스가 발생할 수 있다라는 거 관점을 약간 변형시킬 수 있겠다라고 생각해 줄 수 있고요. 그다음 이제 206평의 개체성 지문이었는데 미토콘드리아는 다른 지문이죠. 그래서 생명과학 지문이었는데 딱 수능에서 레트로바이러스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또 이제 생명과학에 대해서 조금 지식이 미리 있던 사람들은 되게 좀 유용하게 풀 수 있었던 지문이었죠.
네, 이렇게 연결이 됐었고 그다음에 21학년도 6월에 영상 안정화 기술에 대해서 다루는 게 있었는데 딱 영상과 관련해서 영상 테크놀로지로 모델링이 나왔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때 9월 메타버스 이 지문은 그렇게까지 주목받진 못했지만 정말 신기하게도 당시 때도 이때 카메라 지문이 나올 것이다라는 예측이 되게 좀 팽배했다 해야 될까요? 네, 조금 유력했어요. 저는 그 근거를 그 당시 때는 몰랐는데 요거를 기반으로 사람들이 생각을 했던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연계가 됐었다. 그리고 그다음 2, 3수능 6월, 9월에 이제 비타민 K는 과학 지문이고 이중차원은 이제 사회 지문인데 생명과학에서 기초대사량 지문이 딱 이렇게 나오게 됐죠. 그래서 테마는 유지를 이렇게 가져왔고 그 안에 최소제곱법이라는 개념이 이것도 EBS 지문에 있던 건데 이중차분법 이것도 약간 사회에서 쓰이는 계산법이고 최소제곱법도 당시 EBS에서 과학 테마가 아니라 사회 쪽에서 가져왔던 거였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연계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최소제곱법도 되게 많은 사람들이 예상을 했던 출제 주제였고요. 이게 실제로 나왔습니다. 근데 그렇게까지 도움이 되지는 않았죠. 그다음 마지막으로 작년 이제 데이터의 이동권이었는데요. 9평 때 대부분 이제 이때 데이터 소유권 해가지고 소유권 관련해서 뭐 점유권 뭐 이런 거 예상도 했었는데 이게 4회 테마라서 그랬던 거고 주제는 사실 데이터였습니다. 데이터를 핵심적으로 다루진 않았다 보니까 잘 예상을 못했던 부분도 있지만 요 당시 때 이제 또 클라우드 컴퓨팅 해가지고 또 데이터 결측지 EBS랑 다 연계를 해가지고 이 지문도 이제 예상을 해낸 분들이 꽤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예상을 할 수 있는 논리가 있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그걸 기반으로 저도 한번 이렇게 추천 지문을 뽑아 드릴까 해요. 자, 그래서 일단 결론은 과학이 나왔을 때는 인문, 사회 등에서의 흐름을 가져오는 경우가 많았다. 그래서 단순하게 과학이 연계될 것이다 이런 생각하지 말고 이렇게 연계가 될 수 있겠다라는 열린 마인드. 그리고 기술 지문은 6, 9평의 그 테마가 유사한 기술이 나온 적이 좀 있다라는 거. 그리고 제일 자주 나오는 것들이 컴퓨터, 영상기술, 생명과학이었다. 근데 이렇게 예상을 했는데 이제 아까 말했던 물리 이런 게 나오거나 뭐 화학이 나오면 좀 당황스럽겠죠. 특히 작년 같은 경우에는 화학이랑 물리가 활용된 기술 이런 게 좀 유력하게 꼽혔었는데 그게 안 나왔다 보니까 조금 아쉬웠던 수험생들이 많았을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도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는데 반대로 그렇게 나와버리면 아쉬울 수 있겠죠. 그러니까 언제든지 공부량이 많은 사람이 결과적으로 어쨌든 이득은 봐야 됩니다. EBS를 평소에 안 보다가 이 영상 보고 이것만 봤다가 다른 게 나오면 어쩔 수는 없는 거예요. 하지만 전 느낌이 좋기 때문에 영상을 찍고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일단 테마의 교차라는 부분에서 이제 블록체인이 순수 예시로 둔 건데요. 이게 사실은 어디에 쓰이는 기술이죠? 바로 비트코인, 코인에서 쓰이는 기술이죠. 그래서 이 코인이 근데 돈이잖아요. 그래서 사실 경제라는 테마와 엮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경제라는 테마가 지금 킬러 배제 이후로 조금 안 나올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많이들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고요. 근데 이런 식으로 직접적인 단어는 사용하지 않되 이제 화폐 가치화 해가지고 전쟁 상황 속에서의 화폐 가치 뭐 지금 북한 전쟁 막 이런 얘기 있잖아요. 뭐 이런 것처럼 예외 상황에서 변동성을 딱 고려하기 딱 좋게 문제 내기 좋은 컨셉이라 생각해서 한번 이런 거 고려해 보면 어떨까? 이런 거 나오면 재밌겠죠. 네, 그리고 그래서 그거와 관련된 지문이 수특에 111페이지에 이제 기술 유출이나 아웃소싱 이런 거를 워딩으로 활용하고 있는 사회 지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가 이제 활용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한번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블록체인에서 아까 트렌드 해서 인공지능이 연관될 수 있다 하지만 이건 사실 되게 예상하기 좀 쉬운 방식이라서 안 나올 확률이 높을 것 같긴 해요. 작년에도 인공지능이 인기가 있는 테마였고 뭐 그런 것들이 나왔었는데 그래도 한번 좀 보면 재밌을 거니까 인문이랑 법학의 연계가 돼가지고 인공지능의 형벌 그래서 그거와 관련된 법조문이 나올 수도 있겠고 그래서 책임과 관련해서 인문학적으로 다가갈 수도 있겠고 그래서 법적 주체의 인공지능을 어떻게 판단해야 되는가 그거에 대해서 다룬 지문이 또
수특 241페이지 있으니까 뭐 이렇게 나온다면 뭐 가나짐으로 나올 수도 있겠죠. 법적으로 어떻게 분류를 해서 아니면 인공지능이 인권이라던가 뭐 책임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어떻게 따져야 되는가 해서 법에 딱 적용하는 그런 식으로 연계가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뭐 이렇게 열어보는 것도 재밌겠다. 그다음 이제 결과적으로 여러분들이 기다리는 리스트는 지금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딱 한 10분 30초 정도에 있네요. 오케이. 그래서 과학기술 연계 리스트 한번 봅시다. 정말 많은 작품들이 있고 지문들이 있는데 저는 최소화시키는 게 제 역할이라 생각해서 최소화시켰고요. 뭐 여기서 안 나오면 아쉬운 거니까 볼 수 있으면은 다른 것도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지만 볼 생각이 없었는데 이거라도 볼까 하면은 이거라도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요 양자중첩 지문 요거는 이제 그냥 개인 픽인데요. 어, 약간 양자중첩과 관련해서 양자역학도 나올 수 있고 이걸 인문학이랑 엮을 수도 있겠죠. LP 지문처럼요. 그래서 컴퓨터 기술이랑도 엮을 수가 있을 것 같고 그래서 페이지는 268페이지에 있다. 그 다음에 DNA와 암과 관련된 지문이 188페이지에 있었고요. 그래서 생명공학이죠. 근데 이제 DNA를 이제 뭐 전사하고 뭐 복제하고 뭐 이렇게 할 때 막 자르는 제한 요소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번에 그 블록체인에서 체인 선지가 있는데 그 선지가 모든 뭐 체인의 머시기를 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그게 틀린 이유가 모든이 아니라 자른 뒤부터였다 뭐 이런 식으로 나오는 선지 근거가 있어요. 근데 딱 DNA 부분에서 뭐 이런 거를 이렇게 잘라내면 될 것이다라고 지문에서 해놓고 뭐 전체가 다 동일하다던가 뭐 이런 식으로 모든과 부분의 논리를 활용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한번 예상해보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통증과 마취제 관련해서 263페이지 만약에 이런 걸 활용하면 안락사와 관련된 주제가 나올 수도 있겠죠. 근데 이런 건 예민할 수 있는 부분이라서 조심스러울 수 있긴 한데 뭐 한번 예상해 보고요. 그다음에 이제 제일 인기 많은 테마가 이거죠. 데이터, 알고리즘, 머신러닝 이게 다 이제 AI와 관련된 테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페이지 요네들은 조금 유력하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여기 206페이지 동떨어져가지고 이제 반도체 에너지 띠는데 반도체 계속 사람들이 내고 싶어 하는데 못 내는 것 같기도 해요. 너무 트렌디하니까. 근데 만약에 나오게 되면 알고 있으면 되게 좋겠죠. 밴드갭 에너지 막 그런 거. 그래서 이게 이제 화학이랑 약간 섞여가지고 반도체 공학이랑 해서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근데 얘는 그렇게 막 유력하게 보는 건 아니고 그냥 한 번쯤 보세요 정도입니다. 그 다음에 수완에서 이제 또 단백질 폴딩하는 방법이 샤페론으로 인해서 단백질의 3차 구조가 막 변형될 수 있다 뭐 이런 거. 그래서 잘 입체화된 것들이 구조에 따라서 기능이 좋게 된다 뭐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단백질에 따라서 하면은 되게 글의 개연성이 높아지거든요. 그래서 얘네들도 나오기 좋지 않을까. 이것도 생명공학 파트고요. 어떻게 보면 초음파 진단기기 해서 의료기술 관련해서 쓸 수 있는데 MRI나 막 CT 이런 것들 있잖아요. 실제로 CT였나 그것들이 아주 옛날 기출에 일사였는지 수능에 나왔던 적이 있는 것 같고요. 제 기억상. 그래서 요게 나오면 이제 뭐 반사각이라던가 이런 식으로 약간 물리적인 특성도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되게 많은 정보를 넣을 수 있다. 그래서 요 페이지까지 한번 봐주시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딱 가져온 게 얘네들을 공부하기 좋은 소재의 기출들입니다. 왜 가져왔느냐? 기출은 수능에 결과적으로 연계가 됩니다. EBS만 연계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거기서 나왔던 처음 나온 개념이 아닌 게 정의가 될 때 처음 나올 때는 되게 디테일하게 해준다면 두 번째로 나오면 약간 이렇게 딱 해가지고 심플하게 정보를 주는 경우들이 많아졌어요. 그래서 이전에 나왔던 유사한 주제의 지문들을 보고 여기서도 배경 지식을 가져가면 좋지 않을까 라는 취지에서 가져왔고요. 그래서 배경 지식용은 여기 위에 있는 애들이고요.
나머지는 이 테마에서의 글의 흐름을 익힐 수 있는 공부할 수 있는 지문들이에요. 자, 그래서 생명공학이 있고 인공지능 컴퓨터가 있는데, 자, 여기서 제가 강조하고 싶은 부분이 계속 특강거려서 죄송하긴 한데 어제 이제 계속 공부를 하다가 시험 기간이라서 저도 공부를 하는데 공부하기가 싫은 거죠. 그래서 이제 어떤 질문이 나올까 한번 분석을 해보려고 쫙 하는데 영감을 받아버린 거예요. 영감이 와버렸어요. 그래서 아예 그냥 파이널 특강을 한번 개편을 해서 새롭게 진짜 도움이 될 수 있는, 물론 지금 진행 중인 것도 충분히 도움이 되는 형식으로 가고 있지만 조금 더 깊이가 있고 조금 더 수능 적중을 약간 목표로 하는 강의를 한번 열어보자 해가지고 지금 이제 밑에 댓글에다가 신청 링크를 새로 걸 거고요. 이건 아예 다른 강의입니다. 뭐 내용은 비슷할 수는 있지만 그 구체성이나 디테일이 좀 달라요. 그래서 가격도 결과적으로 조금이 아니지 많이 올렸어요. 그래서 가격도 올리고 대신에 선착순을 딱 15인만 딱 받아들일 거예요. 그래서 가격을 올리고 선착적으로 이제 딱 제한이 있기 때문에 딱 원하는 사람만, 희망하는 사람만 딱 들을 수 있게끔. 근데 그 구성이 어떻게 되냐면 바로 이겁니다. 네, 이런 식으로 이제 제가 6구평 지문들을 다 각자 분석을 하고 출제될 수 있는 문제 유형까지 공통점을 뽑아내서 이런 것들 한번 봐보면 좋을 것 같다 하고, 이제 예상되는 EBS 지문들도 요거와 관련돼서 이제 지문을 딱 좀 집어 드릴 거고요. 이런 식으로. 그리고 같이 보면 좋을 기출들을 뽑아 주는데 이제 거기서 제 강의들이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는 지문들도 지금 약간 요런 애들, 뭐 요런 애들, 요런 애들 지금 실제로 지금 강의가 올라갈 겁니다. 그래서 얘네들 위주로 강의를 다루고 나머지는 배경 지식용으로 혼자 공부해 봐라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할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신청을 그래도 뭐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거는 사실 저한테 줬기보단 진짜 여러분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엑기스란 말이죠. 왜냐하면 제가 수험 생활을 하면서 항상 파이널 때 이런 강의를 원했는데 너무 조금 난잡하고 양이 많고 막 그런 것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다가가야 할까 이런 접근성이 좀 떨어졌던 것 같은데 진짜 핵심만 하는 거죠. 네, 욕구 분석하고 출제 예상하고 그거에 관련돼서 EBS 딱 집어주고, 근데 양이 너무 많지 않게끔 할 수 있게끔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거와 관련된 중요한 기출들 한번 다시 보고, 근데 다시 보는 게 아니라 독해력이 좀 떨어지시는 분들은 독해력을 마지막까지 한번 올려보자 이런 취지도 있고요. 네, 그래서 감을 올리는 거죠. 감을 올리는데 주제와 지식까지 딱 유사하게끔 해서 수능 맞춤형으로 완벽한 파이널 2주에서 3주를 보낼 수 있게끔. 이제 진짜 3주 남았잖아요. 진짜 어느새 얼마 전까지는 4주였는데 갑자기 바로 3주가 됐어요. 진짜 무섭지 않나요? 진짜 정신 안 차리면 바로 일주일이 또 증발하면 또 2주가 남을 거예요. 그때부터는 긴장돼서 공부가 똑바로 안 될 거란 말이죠. 그때 제가 중심이 되어 드릴게요. 기둥이 되어 드릴 테니까 한번 이런 거 신청 한번 고려해 보세요. 네, 그래서 이렇게 생명공학 지문은 여기 PCR, 레트로바이러스, 키트 지문 이런 거 한번 봐보시고, 정보 나열에서 비타민 K 정말 하이라이트죠. 또 반추도 좀 정보가 많고요. 미생물 화학제는 쉬운 질문이긴 하지만 그래도 정보 나열에 좀 도움이 될 수 있고, 암치료 지문이 아주 옛날 지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한번 봐보시면 좋을 것 같고, 데이터 결측치 최근 수능이기 때문에 무조건 보셔야 되고요. 인공신경망이 사실상 인공 약간 딥러닝이라고 할까요? 그거의 기본이 되는 지문이고요. 네, 부호화 지문도 낯설면 되게 좀 스트레스 받을 수 있는 지문이고요. 여기는 모델링과 자동차 영상 지문은 최근 수능으로서 매우 중요하다
그래서 글의 흐름을 보기 좋다. 그리고 얘네들은 안 보면 아쉬운 지문들. 기초대사량 당연히 과학 지문 나오면 봐야 되고요. 개체성도 생명이라서 쉬워 보이지만 그렇게 쉽진 않으니까. 네. 이런 거 보기 문제 푸는 거 되게 어렵기 때문에 여기서 얻을 수 있는 사고 과정들을 전부 정리를 할 수 있으면 정말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얘네들은 푼다기보다는 글을 읽어보고 친숙하게 하는 정도로 하시고요. 얘네들로 머리를 최대한 작동을 시키시고요. 이제 다른 과학 기술이 아닌 뭐 사회와 인문 지문들 그리고 문학 이런 것들에서 저한테서 이런 식으로 도움을 받고 싶으시다면 딱 이거 딱 신청을 해가지고 네, 최대한 구체적으로 도움받을 수 있게끔. 그리고 이번에는 가격을 올린 만큼 1대1 피드백도 해드릴 테니까요. Q&A가 가능하게끔 할 테니까 많이들 활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멘탈도 케어해 드리니까요. 네, 그러면 네, 과학기술 예상 지문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댓글 확인 한번 해주세요.